달라진 청와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전망은 또 어떻게 될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달라진 청와대에 우리 패널들이 보시는 베스트 장면 하나씩만 꼽아주십시오. 베스트 장면이 이거다 하나만 꼽아주세요. 들어보시죠. 가치가 우리가 아주 뭐 또 편하게 식사들 하십시다. 뭐 옷도 좀 다 자유롭게 좀 벗으시고요. 예, 저부터 벗을까요? 대통령 그 스타일로. 아주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그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아주실 건지요? 예. 또 대통령은 이 회의가 받아쓰기가 필요 없고 회의 자료도 필요가 없는 회의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또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여러 장면이 스쳐가시겠습니다만은 그래 바로 이거야 했던 장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뭐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출근 모습. 어디서요? 관저에서 나올 때? 네, 관저에서. 그러니까 걸어서 이제까지 청와대가 구중궁궐에서 정말 국민 속으로 사람 이 보통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구나. 김정숙 여사가 나와서 옷이 짧다고 또 그렇게 해주면서 그동안은 청와대 관저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출근길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도 없고 또 사람이 사나 할 정도의 그런 싸늘한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대통령도 이렇게 출근하는 모습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남편이 출근하면 나와서 문 밖에서 이렇게 배웅도 하고 또 이제 젊은 부부들은 민망하지만 뽀뽀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바로 대통령이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우리 국민 속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그 모습의 출발이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여러 가지 맥을 같이 한다. 다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사람 사는 청와대 좋습니다. 저 이재 교수님 저도 그 맥락이 같아서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우리 고 교수님 말씀 그대로고요. 그 받아서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하는 대통령. 우리가 지금 출근하는 대통령을 갖는다. 뭐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 많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싶은데 우리가 드디어 출근하는 대통령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게 돼도 아마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많이들 예측하는데 광화문에서 근무하게 돼도 아마 출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본인 문 대통령이 약속하는 것을 아마 실천하면서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구중궁궐에 있는 신비주의를 때리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으로 이걸 저는 가장 아주 인상 깊고 그 베스트라고 굳이 하면 많은 베스트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봤다. 두 분은 비슷하시군요. 출근길. 비슷한 길 갔고. 박선 박사님. 저는 사실 맨 뒤에 적었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나름대로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고 싶은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그래도 앞권하면 저는 인사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거. 대통령이 직접. 네. 대변인도 있고 거기도 홍보수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얘기는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 브리핑하고 질문이 있느냐고. 이 모습은 드디어 청와대가 정상화되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저것이 베스트 장면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종근 박근혜 정부하고 계속 비교를 해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5년이 무조건 뭐 과만 있다 이건 아니겠죠. 공도 있고 과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저는 가장 큰 비교가 이번에 그 수석 보좌관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제가 계속 이건 고쳐야 됩니다라고 이 주장을 했던 부분이 도대체 다마 국민들한테 할 얘기는 사실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든 하고 수석 비서관 회의는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내내 수석 비서관 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수석 비서관 회의만 열린다 그러면은 아, 이번에 국민들한테 대한 메시지가 뭘까? 그래갖고 그거를 주제로 해서 기사를 뽑았거든요. 회의를 하지 않고 대국민 담화를 마치 국민들을 비서관인 양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바로 잡았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모습이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청와대 비밀주의가 늘 지적받았잖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뭐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 금지 정부에서 질문 자유 정부로. 자유롭게 질문해라. 네. 자, 남성들 시각과는 다를 것 같아서 제가 맨 끝에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뭐가 저는 사실 산뜻했어요, 보기. 지난 대통령들하고 뭐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그분들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지금은 지금은 제가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답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대통령은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저를 몰라가지고 그게 문제더라고요. 전 질문한 적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재미있자고 하신 말씀이시죠? 그 다른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셀프 고백과 사과를 신속하게 당당하게 먼저 하셨다는 점이 저는 많이 인간적이에요. 많이 저는 그러면서 또 이분이 정말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시는구나 이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소통과 양해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정말로 그 기존에 있는 정권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이해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던 메시지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먼저 이러이러한 거다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는 점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이제 지금 뭐 달라도 너무 달라진 청와대에서 뭐 저희가 쭉 이렇게 모아봤습니다만은 다들 이미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릴게 위장 전입에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죄송합니다.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사과한 청와대 이걸 어떻게 여러분은 바라보십니까?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서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보니까 이제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은 맞는 겁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5가지 기준 중에 위장 전입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이거와 상충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몹시 처참합니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어느 분부터 편하게 말씀하시죠. 뭐. 제가 먼저 하세요. 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낙연 또 총리 내정자도 그렇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 거기다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이런 분들이 전부 이렇게 위장 전입 문제로 이렇게 논란이 빚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으로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전에 또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문발차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 없이 이렇게 바로 대통령직을 인수받고 이렇게 인선을 하다 보니까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읍한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현재 상황이 더 이상 인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그걸로 해서 어려움을 겪기는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그대로 네. 가겠다는 그런 취지 뜻이 아닌가 청와대 뜻이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보여지는데 예. 다만 저는 네, 예. 공정거래위원장은 좀 경우가 다르지 않느냐. 예전에 김병준 그 총리 내정자가 되셨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교육부총리가 되신 적이 있어갖고 일주일 만에 낙마를 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논문 표절이 표절. 예. 적어도 다른 뭐 장관들은 논문 표절할 수도 있지만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논문 표절이 되느냐? 예,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일주일 만에 물러났는데 지금 공정거래위라는 게 뭡니까? 네. 기회를 공정하게 하다는 거예요. 기회를. 예, 예. 지금 뭐 본인이 여러 해명을 했지만 예. 교육의 기회만큼 이것이 예. 공정해야 예. 사다리가 네.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분들은 가서 음마 아파트로 갔다가 어디로 또 경기도에 있는데 주소를 옮겨서 서울로 또 다니고 이런 것은 정말 공정거래위를 관장해야 할 그 위원장의 격에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 알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종호 실장 생각은? 네, 뭐 후보자 시절의 말일지라도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의 어떤 생각이 다르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얼만큼 빨리 인정하고 설득하려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은 그때는 높았으나 현실을 보니까 좀 멀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 위장 전입을 안 한 사람이 없나 봐요. 고위공직자 후보들은 사실 지금 나온 분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런 것에서 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 전입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가 항상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때문이었었는데 그렇죠. 이번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보다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좀 다른 좀 개인적인 사정 혹은 우리가 조금 뭔가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오늘 던지신 것 같아요. 네, 이재 교수님. 제가 받을게요. 내용이 비슷해서. 교수님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개의 기준 사실 너무 엄격하게 하면은 그게 맞는 사람 자체를 고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위장 전입, 탈세라고 하도 어떤 탈세,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기준을 잡았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5가지를 딱 잡다 보니까 이거 뭐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와서 대통령 운동할 때는 5가지를 아주 엄격하게 한다 그러는데 막상 대통령 돼서 인사조를 보니까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봅니다. 이재 교수님. 예, 문 대통령이 취임 선서식에서 거짓말로 정치적 논란을 덮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2주 전 정도인데 저는 되게 솔직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 전 정권들은 항상 무슨 논란이 생기면 버텼어요. 버티다가 차고 넘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사과하거나 또 뭐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내정 처리하거나 사퇴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발생하고 물론 그 강경화 외교장관은 사전에 말을 양해를 구했지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후에 본인도 사실은 잘 몰랐다고 하니까 아주 오래된 일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바로 이제 사과를 하는 이런 모습은 대단히 그 진일보한 모습이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아까 우리 그 노영희 변호사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5대 인사 배제 원칙이라는 걸 정하셨는데 이 중에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위장 전입 문제를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주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기준 기계적 적용보다가는 좀 구체적인 부분 특히 위장 전입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병력 그 문제라든가 탈세 뭐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라든가 논문 표절 이런 것은 도덕성에 있어서 그건 걸리면 무조건 저는 그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위장 전입 문제에서는 악질적으로 하는 악질성 위장 전입이 아니라면 불가피성 위장 전입이라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이해를 넓게 구한다면은 저는 구해질 수 있는 문제다. 사정을 좀 살펴봐야 된다. 충분히 저는 그러니까 불가피성 위장 전입인지 악성 위장 전입인지를 좀 살펴봐줄 필요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률의
인사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정도 참작했으면 한다는 생각합니다. 예. 서두르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노승일 부장을 좀 만나야 되는데 6시 벌써 2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 문제인데요. 끝까지 미스터리하네요. 돈 문제가요.